최근 SNS상에서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수백만원짜리 몽클레르 패딩, 또 강남 산타페라고 불리는 아이들 학원 등하원용 신차가가 무려 1억 5천만원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에 큰 돈을 쓰는 대치동 맘들을 풍자하면서 이수지 씨는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과 또 공감을 자아냈죠. 그런데 소름 돋게도 실제로는 수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상품들보다 최근 대치동 학부모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소비가 있었으니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정말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입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불리면서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성인들도 풀지 못할 만한 어려운 문제들을 입학시험으로 풀리고 있다고 하죠. 우리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서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이었다면, 최근 정말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을 상대로 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하는 교육비가 정말 우습게 소비된다고 하죠. 최근 한국의 학부모들은 왜 이렇게 자녀 입시에 더욱 목을 메고 있을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흑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열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최근 2-3년 동안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강남 또 수도권의 10세 미만 어린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라,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면 그 시점의 전 재산이 어쩌면 은퇴할 시점의 전 재산이랑 거의 같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들으시면서 아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엔 빠르면 자녀가 한국 나이 2살, 3살이면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영어 유치원 비용이 한 달에 120만원,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죠. 대학 등록금 2배, 3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와, 대학 등록금 2배가 뭐야, 3배도 넘겠다, 그죠? 약 10년, 12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면 강남이나 서초 등 일부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만 보내는 그런 분위기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영어 유치원의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2023년 기준 10년 전보다 전국의 영어 유치원 숫자는 무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믿겨지지 않는 숫자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영유아 출생자 수는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죠. 단순 숫자를 놓고 계산해도 10년 전보다 영어 유치원에 가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2 곱하기 3, 600%. 와,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있었나 싶죠. 민간 소비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사교육비 하나만큼은 끄떡도 없이 오르는 나라 한국, 제 조국이라지만 정말 미친 것 같죠. 오늘 준비한 내용이 워낙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아직 놀라긴 이르신데요. 한국의 조기교육 열풍이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었던 게, 영어 유치원 진학을 위한 또 진학 준비를 시작하는 나이가 대개 3살이라고 하고요. 이따가도 다시 나오겠지만 만 20개월 신생아 시기를 갖추는 어린아이들이 진학하는 영어 유치원도 있다고 합니다. 20개월에? 저는 엄마 아빠도 간신히 말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아이를 거의 학대에 가까운 조기 교육을 시켰던 학부모들이 무려 100명 중에 70명이 영어 유치원 효과 있다, 만족한다,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딱 감오죠. 우리 한국의 학부모님들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주변 또래보다 영어 말하기 조금이라도 더 잘하면 뿌듯하고 뭐 그러신 거 아닐까요? 이런 열풍을 타고 하이엔드 영유는 이런 데다 하이엔드를 붙이는 게 맞나 싶긴 한데, 한 달 교육비가 무려 300만원이 넘는다고도 하죠. 와, 그럼 2명 보내면 600만원, 1년에 7천만원. 와, 정신 나갔다. 최근 이렇게 영유 학습 시장이 가열차게 변하자 이 업계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저처럼 영어 공부랑 담 쌓고 지내셨던 분들은 그냥 영유라고 하면 동네 유치원 선생님 계시고 영어 비디오 틀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시장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교육 시장에 큰 손들, 대기업들마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엘리하이란 브랜드는 초등학생 대상 교육 브랜드인데, 해당 브랜드 광고에서 무려 탑스타 유재석이 나와서 광고를 찍었죠. 메가스터디, YBM과 같은 이전엔 고3 성인들을 위주로 주로 교육 사업을 하던 대기업들이 최근엔 그 나이대를 확 땡겨서 초등학교 혹은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YBM에서 운영하는 게이츠라는 영유가 큰 인기를 얻자 레벨 테스트하는 날에는 강남 거리가 꽉 찰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같은 자회사 출신 애플트리에서 운영하는 만 2세, 만 3세를 위한 영어 교육반에 들어가면 게이츠 학원을 직행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최근 많은 학부모들은 이 애플트리 영유에 만 20개월부터 아이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교육도 좋다지만 이 나이대에는 어머님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가치 판단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내가 뭘 함부로 말할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또 잠깐 나이를 살짝 올려서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많이 시험을 응시한다는 황서 수학학원의 경우에는 합격자 어머니가 무려 강연을 열고 한 학년, 2학년 낮은 어린이들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필기하고 공부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면 진짜 제 옛날에 헬조선 했을 때는 한국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헬조선 맞다, 인정. 그럼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요즘 학부모들은 왜 이렇게 목을 매게 되는 걸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수능 문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고 있기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말도 안 되게 늦다.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고등 수학을 시작해야 그나마 시간을 확보하고 또 실력을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영어를 완성해 놓고 초등학교에 들어와야 그나마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그게 말이 돼? 야, 그럼 수능을 좀 쉽게 내면 되잖아.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야? 일부 문제들이 지독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풀게 되는 수능 문제의 출제 범위가 갈수록 선택 과목으로 바뀌거나 또 아예 제외되어서 공부 범위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죠.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 2차 곡선, 평면 벡터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다 배우셨을 내용이지만 현재는 선택 과목이거나 또 앞으로는 아예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남은 범위 중에서만 시험을 보게 되니까 줄을 세우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확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인데, 최근 수능의 일부 문제들이 얼마나 변태적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보았는데요. 2022학년도 특정 문제들의 오답률을 보여드리자면 해당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94.5%, 97%, 93%, 와, 3%가 맞는 문제 뭐냐, 그죠? 수능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서너 문제를 제외하고 26문제를 3, 40분 안에 풀고 남은 3, 4문제에 한 문제에 20분, 30분씩 쏟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수리뿐만 아니라 과탐 영역까지, 와, 이게 과학적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IQ 테스트, 퍼즐 문제 풀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자식 잘 되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제가 다 이해하겠냐마는,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열풍을 불면 불수록 우리나라의 구조도 또 기형적으로 뒤틀리게 되는 것 같죠.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때마다 출산율이 직방으로 줄어드는 높은 상관관계가 여러 번 보여졌고요. 또 부모 스스로도 언젠간 일을 그만두고 지금껏 모아놓은 돈으로 앞으로의 여생을 준비해야 될 텐데,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렇게 수백만 원씩을 20년, 25년 지출하면 도대체 스스로의 노후는 언제 준비하죠? 현재 대치동에서 마법의 수학 공식처럼 불려지고 있는 4살의 영유, 7살의 유명 수학 영어 학원, 초등학교 때 황수학원에 들어가는 정석 코스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석 코스를 타면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결과물이 과연 뭘까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남은 아이들 중 극히 일부는 부모님이 바라던 대로 의대나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명문대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 모두 잘 알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은 한국 구조상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교육은 한국의 80%의 학생들이 받는다는데 인서울만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야만 갈 수가 있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써도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 그 대부분의 노력이 90%에서는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 넘게 의대나 서울대를 가야지만 성공이다, 그렇지 못하면 루저다 라고 만드는 시스템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 90%를 루저, 또 입시 패배자로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똑똑해서 혹은 자녀가 정말 똑똑해서 운이 좋게 이렇게 서울대나 의대에 들어가면 또 어떤가요? 그 뒤로는 계속 탄탄대로가 펼쳐질까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각 섹터마다 5년, 10년에 한 번씩 불어오는 산업의 위기. 대기업 직원들 40대면 명퇴를 준비하고 50대면 닭을 튀긴다고 하잖아요. 의사가 되면 다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지금까지는 의사가 어느 정도 먹고 살았었지만 정말 오랜 저성장 국면을 지나가는, 결국 의사들도 내수시장을 토대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일 텐데, 앞으로 10년, 20년 저성장 국면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전과 같이 그런 좋은 시절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하고 또 친구들하고 보낼 수 있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학창 시절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역대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숫자를 집계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무려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에는 중국, 미국, 러시아처럼 엄청난 땅덩이를 가지거나 엄청난 인구를 가진 나라들밖에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어디 국제 올림피아드에 나가는 최상위권만 그런가요? 학생들의 보다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따지는 피사에 따르면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은 수학, 읽기, 과학 등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인적 자본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바라는 과학 노벨상 결과, 물론 노벨상 숫자가 모든 걸 대변하진 않겠지만 이런 최상의 인적 자본을 가지고 과학 노벨상을 아직도 하나도 따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곱씹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한국의 정규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들,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들 어떤가요? 실제로는 수능 시험날 끝나면 그 다음에 대학 학과를 어디를 가야 될지 그때부터 생각하잖아요. 적성을 고민하고 또 찾을 그런 기회는커녕 내가 평소에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볼 시간조차 없이 객관식 시험, 찍기 시험,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어쩌면 인생에 큰 쓸모도 없는 것들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한국의 이런 교육시장이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약 100여 년 전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같은 땅에 조선이 망해가던 모습과 약간은 겹쳐있는 것 같죠. 당시 일본하고 아주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은 조선,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 1879년에 과거 응시자 수만 2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딱 15명이 합격했으니 14,000대 1이었는데 이 15명의 평균 나이가 30세였다고 하죠. 이렇게 수많은 청춘이 시대착오적인 경전을 외워가며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들의
젊음과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수백만의 서구식 군대를 키우고 있었을 때 조선의 상비군은 8,000명도 안 됐다고 하고요. 조선엔 이렇다 할 기술자도 전문가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최근 전 세계 빅테크를 위시한 모든 기업들이 AI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AI 핵심국 제로, 사실상 AI 후진국, 대외적으로는 이런 타이틀을 얻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똑똑할 우리나라 아이들이 4세 고시, 7세 고시를 준비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꼭 예전 조선이 몰락하면서도 하늘천 땅지를 외치던 조선의 수십만 선비들과 왠지 모르게 비슷하게 보여서 정말 착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떤 짜여진 코스가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적성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코딩에 그렇게 빠져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베이직이 전 세계에 나온 지 4년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속해 있던 사립학교에서 그 컴퓨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기회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열정도 쉽게 잊지 않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한국을 어떻게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꾸겠어요. 안 그래요? 오늘은 정말 광기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5년 동안 변해버린 이런 영유아 교육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측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여러분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재미난 이슈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